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그 무공천 발언으로 아주 시끄러운데요. 다들 정치적인 해석들 뿐이니까 답답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무공천 얘기로 이재명이 말을 뒤집었다, 말을 바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동안 이재명이 겪었던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을 제대로 잘 모르고 공부가 덜 된 사람들이다. 결국 그 사람들도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다. 언론 기사를 먼저 접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잘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 7월 19일에 김현정의 뉴스쇼 거기서 인터뷰가 있었죠. 인터뷰 내용을 좀 한번 짧으니까 잠깐 들어보세요. 그 당에서는 이제 4월 보궐선거가 확정된 것에 대해서 후보자를 내느냐 마느냐 가지고 고민이 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김부겸 당대표 후보는 국민들께 사과를 드리고라도 내야 한다, 후보를. 왜냐하면 여당의 어떤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답하기 어려운 것만 다 물어보셔서 답하기 어려운 거라서 질문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답변을 제일 궁금해서. 해피하는 건 옳지 않은 것 그런 같아요. 스타일은 아니시잖아요.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이거 좀 피하고 싶었는데요. 근데 물어보시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예. 저는 정치는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했다고 약속을 했는데 예.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예.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팔지요. 신뢰가 중요하니까. 예. 몇 배가 남는 걸 버리는 게 장사꾼입니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정치는 어떻습니까? 안 믿잖아요. 또 거짓말하는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그게 그냥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무슨 중대한 무슨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지 않습니까? 당원 당규에 썼죠. 네. 예. 그러면 지켜야죠. 지켜야 한다. 네, 저는 이런 상황을 설마 상상은 못했지요. 예, 예.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저는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손해가 상당할 수도 있어요. 엄청나죠. 대선까지 연결되는 보궐선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말입니다. 네, 우리 당원이나 아니면 우리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런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예. 감내하기 어려운 게 분명한데 예. 그래도 우리가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고요. 무공천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 두 번째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다 이게 정치적으로 하면 저는 당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에나 겨우 규정 바꾸고 그건 당연히 내부적으로 당연한 일이고 규정 바꿔준다고 될 일은 아니고 국민에게 정말 석고대죄하는 정도의 사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인터뷰 내용을 보시면은 처음에 김현정이 당내에서 이제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당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는 얘기잖아요. 손실이 있더라도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이제 생각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고서 이제 정치적으로 견딜 수가 없으면은 석고되지 않은 수준의 사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가 처음 나오면서 좀 자극적으로 기사를 냈어요. 장사꾼과 비교를 하면서 헤드카피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민주당에서 완전히 부글부글 했죠, 사실. 그 지지자들 자체도 반성이고 이런 거 정치권 신뢰고 이런 쪽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조건 손해볼 수 없으니까 무조건 공천을 해야 된다. 이렇게들 주장을 하고 나선 겁니다. 정청래도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야당에서는 아주 반기면서 이재명을 계속 칭찬을 하고 추켜 세웠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당내에서 비판이 아주 거세지자 이재명 지사가 페이스북에 보충 설명을 올려요. 이재명이 말을 바꾸려고 설명을 올린 게 아니라 이재명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죄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상고 이후 보충서 올린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같은 경우입니다. 자꾸 언론에서 왜곡 보도를 하고 자극적인 기사를 이렇게 내기 때문에 국민들이 자꾸 오해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 짧게 답변한 거를 길게 늘어놓은 거예요. 일단 여기서 보충 설명한 것은 사람들이 자꾸
인터뷰에서 무공천 하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나고 이러니까 그렇지 않았다 해명을 한 거예요. 그것은 의견을 그냥 물어봐서 대답한 것뿐이다. 내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키기 위해서 주장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나는 이것을 무공천을 주장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정치권의 신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할애를 해서 글을 썼어요. 하지만은 정치적으로 정치는 또 생물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킬 수가 없다면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 불가피하다면 어겨야 한다. 이렇게 해서 민주당에 힘을 실어준 겁니다. 원칙적인 말은 지금 다 똑같아요. 처음에 한 말하고 무공천을 주장한 바 없다. 이 얘기만 이제 새로 튀어나온 거지. 자꾸 무공천을 주장을 했다고 이제 언론에 기사가 나니까 그냥 이거는 보충적으로 이제 이건 추가 설명을 한 건데 다른 얘기들은 원래 김현정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 그대로 한 얘기입니다. 이게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글을 남기니까 언론에서는 더 난리가 나가지고 더 자극적으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바꿨다 그러고 변명한다 그러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기 시작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재명 지지자들까지 일부 흔들리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꾸 시끄러우니까 또 이재명 지지자들까지 또 나서가지고 또 비판하는 사람도 생기고 하니까 제가 트위터에서 하루 종일 뭐 이 건에 대해서 떠들긴 했었는데 김갑수 TV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솔직하지 못했다. 뭐 거짓말했다. 뭐 이런 의미죠. 어디서 거짓말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이재명 지사를 옹호하는 이재명 지지자들을 극문바와 같은 급으로 지금 폄훼를 하는 그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재명도 문재인을 닮아가고 이재명 지지자들도 문바를 닮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뭐 그전에 조국 두둔하고 검찰 압박했던 것까지 들먹이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난 유감이었다. 일단 뭔가 좀 착각을 하고 지금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저 생각은 완전히 달라요. 저는 이재명 지지자라면은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조건 이빠로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지금 김갑수 TV 의견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재명 지지자들까지 비판을 해야 된다 이 얘기인데 완전히 뭐 궁지로 그냥 몰아넣으라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건 이재명 지사가 뭐 정책을 잘못했다. 설사 10가지 정책 중에 한두 가지 정책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동안 이재명 지사가 했던 이런 행정을 보면은 잘못된 것은 수정하고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무조건 응원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이번 건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이재명 지사는 참 정치적으로 참 말을 참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언론에서 그렇게 만든 거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은 이것이 나중에 가면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신뢰를 주는 정치인이 됩니다.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거짓말을 못하면은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이것은 사람들이 이 이재명에 대해서 점점 알아가다 보면은 큰 장점이에요. 이거는 뭐 정치적으로 사기를 못 친다. 다 사기 치는 거잖아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이 계산하고 저 계산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아닌 것을 다행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그러니까 무조건 앞으로는 무조건 이빠가 돼야 된다. 아셨죠?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